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2년 11월 2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이제는 그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경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데 초기에 여러 가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오판하고 현장을 통제하지 못했던 경찰의 책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 사고에 대한 100% 책임이 모두 경찰 탓이다. 이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이런 법의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용산구청, 그리고 행사 당일날 과도한 경찰 배치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이태원 상인회, 그리고 안전교육, 즉 압사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날 모였던 여러 군중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정말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앞으로 더 나아가는 진일보 방향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좌파 진영에서는 이 사고를 정말 반정부 투쟁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본격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더 황당한 것은 그동안 윤석열 퇴진을 외쳐왔던 촛불 행동이라는 이 단체가 이번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번 주말부터 또다시 촛불 집회를 하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전국에서 버스를 동원해서 대규모 시위대를 실어 나를 이런 계획까지 세웠다라고 합니다. 칼럼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죽음을 이용한 정치적 선동, 언제까지 이런 행위가 반복되어야 하는 것인지 참 한심할 따름인데, 문화일보 칼럼입니다. 이재교의 실론, 광장에서 거짓 선동의 촛불을 끄라라는 제목인데 이 칼럼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내전 상태다.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내전, 전쟁 상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 없다. 대중이 어떻게 믿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로드 호우와 엑시스 셀리라는 닉네임을 가진 영국인과 미국인 등을 통해 연합국이 전장 곳곳에서 패배했다는 가짜 선무 방송에 나섰다. 방송 중간에 포로 근황을 섞어 주목도를 높였다.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채운 더티밤 도발을 노린다고 외친다. 러시아의 거짓 주장에는 서방 지원 확대로 전세가 불리해질 경우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민주당도 동일한 프로파간다 전술을 구사한다. 김의겸 대변인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국감 발언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지난 7월에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녹취록이 있는 만큼 사실일 경우 국정농단이라는 논리다. 가정법 전제가 달랐지만 무책임, 무개념, 술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국정을 감당할 위인이 못 된다는 이미지를 노리는 암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 박찬대 최고위원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카드를 꺼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합리적 추론에 도달하지만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거짓이라도 반복 노출되면 진실로 믿게 된다는 나치식 선전선동수를 따르고 있다. 이태원 할로윈 참사는 정치권의 휴전을 몰고 왔다. 지금은 서울 한복판 골목길 압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동일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 시스템 점검에 나설 때다. 그러나 휴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10월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그 전조다. 이 대표는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청와대 이전 원인론 주장은 전략적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용산경찰서가 대통령 경호에 경찰을 700명, 헬로윈 축제에는 200명을 투입해 참사를 야기했다는 글을 올렸다. 가짜뉴스 비판이 커지자 글은 삭제됐다. 물론 참사는 윤 대통령 경호 때문이라는 카더라식 루머가 천리만리와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뒤였다. 이거 완전히 가짜뉴스죠. 그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대통령 서초동 자택 경호를 위해서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용산경찰서 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경호 인력이 거기서 담당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가 온갖 댓글에 지금도 퍼날라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도권 외곽에 포진한 극좌 강경파들은 세월호 촛불을 다시 꺼내고 있다. 촛불 행동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 5일 청계광장 13차 촛불 대행진 개최 공지를 띄웠다. 명분은 희생자 추모지만 내용은 윤석열 퇴진이다. 자, 이들 주말마다 최근에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서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그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퇴진 대신에 그 이태원 희생자 추모를 슬그머니 내세웠지만 이건 그야말로 이런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 선동을 위해서 아주 못되게 이용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회원들은 윤석열 1명 경호에 경찰 700명, 할로윈 50만 명 안전에 경찰 200명, 이런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제작하자는 통문을 돌리고 있다. 사실과 비사실의 영역 구분은 의미가 없다. 그들은 이태원 참사의 슬픔이 정권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하겠죠. 군중의 함성을 모아 출범 간 6개월 된 정부를 파괴시키려 한다. 이태원 참사 원인에는 비좁은 공간에 밀집한 인파와 행정당국의 무사 안일한 태도 두 측면이 존재한다. 압사를 우려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통탄의 가슴을 치지 않았으련만 어이없게도 한국의 안전 시스템은 이번에도 오작동했다. 112 경찰 신고 부실 대응 책임자인 윤익은 경찰청장과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각적 경질이 필요하다. 사고 수습 후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국가에 돌리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이 대표 방탄에 올인한 민주당은 당장 거리로 뛰쳐나갈 기세다. 민주당이 거짓의 산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광장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 그러나 당장 뛰쳐나갈 것 같죠. 자, 지금 민주당은 세월호 때 했던 방식 그대로 이런 정치적 선동을 계속 이어나갈 분위기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재명의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가장 아마 아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촛불 행동이라는 이런 단체의 힘을 빌어서 촛불 집회에도 대거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치적 선동에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넘어가지는 않겠죠. 자, 이번 주말 집회 서울시가 아마도 허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우리 사회가 좀 더 정말 진일보된 모습으로 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에 이런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죽음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